저게 한국 기체라고? 미국 로키드 마틴 팀장이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빛이 꿰뚫고 지나갔다. 음속을 뚫는 충격파가 관람석을 향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막의 공기가 갈라지는 순간 두바이 에어쇼의 하늘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다. 활주로 저편,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실루엣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처음엔 모두가 F-35가 뜬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KF-21, 미국의 F-35도 프랑스의 라팔도 러시아의 스호이도 아닌 전혀 새로운 선택지. 그날 UAE는 결심했다. 이 전투기 반드시 우리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중동 언론은 단 하나의 문장을 실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전투기 시장의 변수가 아니라 게임 체인저다. 저는 톰슨입니다. 영국 왕립항공연구소에서 30년 넘게 방산 분석을 해온 사람이죠. 두바이 에어쇼는 제게 익숙한 곳입니다. 매년 11월이면 이곳에서 세계 최고의 전투기들이 모여들죠. 2025년 11월 13일, 저는 다시 두바이 공항에 내렸습니다. 섭씨 38도의 열기가 얼굴을 때렸죠. 활주로 너머로 거대한 경납고들이 보였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기자석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각국 방산 전문가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죠. 프랑스 다소의 마케팅 이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올해도 왔군, 톰슨. 미국 로키드 마틴 팀장이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F-35가 주인공이지. 뭐 다른 게 있겠어?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지난 20년간 이 시장은 미국과 유럽이 지배했습니다. 러시아가 간혹 끼어들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죠.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올해는 한국이 온다던데. 순간 웃음이 터졌습니다. 프랑스 동료가 비웃듯 말했죠. 한국? KF-21 말하는 거야? 아직 조립이나 하는 나라 아닌가? 미국 쪽 대표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기술은 우리한테서 받아가고 엔진은 지희 거 쓰고. 그게 뭐 독자 개발이야? 우리가 여기 있는데 누가 한국 전투기를 사겠어? 저도 솔직히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서류상 개발국 아닙니까? T-50 고등훈련기 정도는 성공했다고 들었지만 5세 대급 전투기는 다른 차원이죠. 기술 격차가 얼마나 큰데요? 오후 2시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F-35가 먼저 떴습니다. 스텔스 기체가 하늘을 가르며 수직 상승했죠. 역시 대단했습니다. 관중석에서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라팔이 등장했습니다. 우아한 기동이었죠.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이게 바로 유럽 기술의 정수였으니까요. 그리고 순서가 왔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KF-21 보라매. 기자석이 웅성거렸습니다. 보라매? 그게 뭐야? 매 이름인가? 누군가 킥킥거렸죠. 활주로 끝에서 기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색과 회색이 섞인 도장이었죠. 날렵한 외형이었습니다. 쌍발 엔진에서 푸른 불꽃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기체를 자세히 봤죠. 외형은 확실히 5세 대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성능은 어떨까요? 엔진음이 커졌습니다. 기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렸죠. 속도가 붙었습니다. 이륙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저건 뭡니까? 상승 각도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70도는 넘어 보였죠. F-35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가파를 수도 있었습니다. 옆자리 프랑스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정말 한국 기체야? 저도 말을 잃었습니다. 기체는 3000m 상공까지 순식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급선회에 들어갔죠. 쌍발 엔진의 힘이 폭발했습니다. 안정성이 놀라웠습니다. 선의 반경이 매우 작았죠. 라팔에서도 보기 힘든 움직임이었습니다. 저건 분명히 5세 대급 기동이었습니다. 수직 상승, 급강하, 배럴롤. 모든 동작이 완벽했습니다. 엔진음이 사막 전체를 가득 채웠죠. 쌍발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힘이 달랐습니다. 관객석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환호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영국 왕립 공군 페스티벌에서도 저런 기동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기체가 코브라 기동에 들어갔습니다. 기수가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죠. 엔진 제어가 완벽했습니다. 미국 대표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건 어떻게 하는 거야? 착륙 순간이었습니다. 기체가 하강했습니다. 속도를 줄였죠. 활주로에 완벽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엔진 역분사가 정확했습니다. 제동거리도 짧았죠. 500m도 안 됐습니다. 관객석이 폭발했습니다.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휘파람 소리가 들렸죠. 중동 관객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기자석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 그 웃음은 어디 갔습니까?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UAE 왕세자가 저 비행을 직접 보고 있다던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조립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정상에 와 있었죠. 저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우리 모두가. 저건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다. 협상장 입구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태극기가 걸려 있었죠. 한국 기술진들이 침착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증명했죠. UAE 관계자들이 한국 부스로 향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가격은? 납기는? 기술 이전은 가능합니까?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UAE가 왜 저 전투기에 눈을 돌렸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사막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게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자신감이었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두바이에서 목격한 것은 전투기가 아니었다. 패권의 이동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제 이메일함이 폭발했습니다. 영국 본부에서 긴급보고 요청이 들어왔죠. 톰슨, 어제 그 한국 전투기 정확히 뭐였나? 데이터 보내라. 프랑스 측도 연락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죠. 모두가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현지 신문을 펼쳤죠. 일면이 KF-21로 도배됐습니다. 아랍어 헤드라인이었지만 사진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국 국방부 산하 연구소 팀장이었습니다. 톰슨, 지금 UAE가 움직이고 있어. 한국과 뭔가 큰 걸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야. 얼마나 큰 건데요?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2조 원. 저는 커피를 뱉을 뻔했습니다. 22조라니요?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공동개발 제안이래. UAE가 인도네시아 대신 들어가겠다고. 인도네시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죠.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개발 파트너였지만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걸. 1조 원이 넘는 돈을 미지급한 채 시간만 끌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이 화가 날 만도 했죠. 오전 10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장소는 에어쇼 VIP 라운지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 방산 대표단이 모였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 부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UAE가 한국을 선택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프랑스 다소 이사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우린 라파를 20년간 팔아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이라니? 저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정리한 비교 분석표였죠. 제 분석을 보시죠. 스크린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F-35단가 대당 1억 2천만 달러. KF-21 예상 단가 대당 6,500만 달러.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성능은 어떻습니까? F-35의 스텔스 성능을 100으로 보면 KF-21 블로기는 약 75 수준입니다. 하지만 기동성과 엔진 안정성은 오히려 우위였죠. 이건 단순 계산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F-35는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기술 이전은 거의 불가능하죠. 하지만 KF-21은 다릅니다.
한국은 기술 공유를 제안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영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죠. 한국은 자국 기술이니까요. 미국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프랑스 이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군요. 맞습니다. 이건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F-35는 정치적 무기였습니다. 팔 때마다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죠. 동맹국에게만 팔았습니다. 기술은 블랙박스였습니다. 하지만 KF-21은 달랐습니다. 협력의 도구였죠. 기술을 나눴습니다. 파트너를 만들었습니다. UAE는 바로 그걸 원했습니다. 오후 3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UAE 국방부 대변인이 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대한민국과 전략적 방산 협력을 체결합니다. 총 규모 150억 달러. KF-21 공동개발 및 기술 이전 협약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지분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인수합니다. 대한민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UAE는 인도네시아 대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돈보다 신뢰를 샀죠. 저는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건 전투기 수출이 아니다. 패권의 이동이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경력에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죠. 한국은 가격으로 이긴 게 아니다. 철학으로 이겼다. 제가 쓴 문장이었습니다. F-35는 1억 2천만 달러짜리 정치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KF-21은 6,500만 달러짜리 협력 플랫폼이었죠. 차이가 보이십니까? 밤 10시 영국 본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톰슨, 자네 보고서 읽었네. 심각한가? 심각합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무슨 뜻인가? UAE 다음은 사우디입니다. 그 다음은 이집트, 폴란드, 루마니아. 줄을 서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현실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으로 두바이 야경이 보였습니다. 마천루에 불이 켜져 있었죠. 저 빛 사이로 태극기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조간신문 헤드라인입니다. UAE, 한국 선택. 22조 규모 역대급 계약. 인도네시아 아웃, UAE인. 방산판도 대지진. KF-21, F-35 화성 무너뜨리나. 저는 그 신문들을 스크랩했습니다. 역사적 순간이었으니까요. 회의실에서 만난 미국 대표가 제게 말했습니다. 톰슨, 솔직히 말해봐. 우리가 졌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게임의 룰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가격과 성능만으로는 안 됩니다. 신뢰와 협력이 필요하죠.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시스템에서 그건 불가능해. 그래서 한국이 이긴 겁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방산 외교가 무섭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팔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팔았죠. 그날 저녁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나는 제국의 몰락을 봤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목격했다.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를 만든 게 아니다. 그들은 새로운 룰을 만들었다. UAE 협상 뉴스가 터진 다음 날 저는 한국 측 자료를 더 파헤쳤습니다. 왜 UAE가 갑자기 나타났을까? 원래 파트너는 누구였을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인도네시아였죠. 2015년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 협정을 맺었습니다. 비용 분담 비율은 한국 60%, 인도네시아 40%였죠. 인니가 부담할 금액은 약 1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2019년부터 분담금 지급이 중단됐죠.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재정 부족, 코로나 여파, 우선순위 변경. 변명이었습니다. 2022년까지 미지급액이 1조 원을 넘었습니다. 한국은 수십 차례 독촉했죠. 회의를 열었습니다. 외교 채널을 가동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계속 미뤘습니다. 저는 그 기록들을 보며 화가 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연이 아니었죠. 배신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2023년 초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군사기술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북한과도 접촉했다는 소문이 돌았죠. 한국 기술을 배우면서 중국과 손잡는다? 이게 동맹입니까? 한국 정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2023년 6월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3개월 내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기술 공유를 중단한다. 인도네시아는 또 미뤘습니다. 9월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기술 공유 중단. 개발 일정에서 인니목 삭제. 냉정했죠. 인도네시아 언론이 발작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배신했다. 일방적 계약 파기. 웃긴 소리였습니다. 돈 안 낸 건 누굽니까? 저는 그 기사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였죠. 하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계약은 쌍방의 의무를 전제로 합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측에게 권리는 없습니다. 명확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원칙이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강하게 나갔는지를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문제였죠. 방사는 기술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약속이 필요합니다. 지켜지는 약속이요. 인도네시아는 그걸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10월 UAE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 몫을 대신하겠다. 그것도 36배 규모로요.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분석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전략으로 움직였다. 인도네시아를 자르는 동안 UAE를 준비했다. 이것이 진짜 외교다. 영국 본부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군. 우리도 배워야겠어. 저도 동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국제방산 시장에서 신뢰도가 바닥을 쳤죠. 계약 불이행 국가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인니와의 협력을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나라는 약속을 안 지켜 소문이 돌았죠. 자업자득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평가는 급상승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나라. 배신하지 않는 파트너. 약속을 이행하는 국가. UAE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기회를 버렸습니다. UAE는 미래를 샀죠. 차이가 보입니까? 한 명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너무 냉정한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냉정한 게 아닙니다. 프로페셔널한 겁니다. 방사는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입니다. 맞는 말이었죠. 인도네시아가 만약 분담금을 냈다면 어땠을까요? KF-21 기술의 40%를 공유받았을 겁니다. 동남아 방산 강국이 됐겠죠. 하지만 그들은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중국 눈치를 보고 돈은 아끼고 약속은 무시했습니다. 결과는 완전히 아웃이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재미있었습니다. 현금 가져와도 이제 아웃 키읔키읔. 신뢰는 한번 깨지면 끝. UAE가 진짜 파트너지.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정확한 평가였죠. 그날 밤 저는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3년을 기다렸다. 수십 번 기회를 줬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칼처럼 잘랐다. 이게 전략이다. 외교는 인내와 결단의 균형입니다. 한국은 그 균형을 완벽하게 맞췄죠. 인도네시아는 손을 놓았고 UAE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전략의 차이가 역사를 갈랐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두바이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그 별들 사이로 KF-21이 날아오르는 모습이 그려졌죠. 한국은 옳은 파트너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제 세계는 알게 됐습니다. 누가 진짜 파트너였는지를요. UAE 협상 발표 3일 후 본격적인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장소는 두바이 외곽 사막 비행장이었습니다.
기온은 섭씨 42도를 넘었죠. 모래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이런 극한 환경에서 전투기를 테스트한다고요?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체라도 사막 기후는 다릅니다. 모래가 엔진으로 들어가면 끝이죠. 열기로 금속이 팽창하면 오차가 생깁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준비됐다고 했습니다. 오전 9시 KF-21이 경납고에서 나왔습니다. 기체 표면이 햇빛에 반짝였죠. 지상정비팀이 최종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쌍안경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정확했죠. 마치 수술하듯 섬세했습니다. 30분 만에 점검이 끝났습니다. 파일럿이 탑승했습니다. 한국 공군 출신이라고 들었죠. 실전 경험 3,000시간 이상이었습니다. 엔진 시동이 걸렸습니다. 쌍발 엔진에서 푸른 불꽃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굉음이 사막을 울렸죠. 기체가 활주로로 향했습니다. 이륙 준비였습니다. 타워에서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클리드4 테이크오프. KF-21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붙었습니다. 200km, 250km, 300km. 떴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상승 각도가 가팔랐습니다. 사막 열기를 뚫고 치솟았죠. 쌍발 엔진의 힘이 느껴졌습니다. 3000m 고도에서 기동이 시작됐습니다. 급선회, 배럴롤, 수직 상승. 모든 동작이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 같았죠. 옆에 있던 UAE 장성이 말했습니다. 저 안정성을 보십시오. 맞습니다. 안정성이 압도적이었습니다. F-35는 단발 엔진입니다. 힘은 강하지만 균형이 까다롭죠. 하지만 KF-21은 쌍발입니다. 좌우 엔진이 균형을 잡아줍니다.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기체가 급강하에 들어갔습니다. 속도가 붙었죠. 그러다 순식간에 수평 비행으로 전환했습니다. 지포스가 상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기체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설계도상으로는 완벽해도 실제는 다릅니다. 공기 저항, 열 팽창, 진동. 변수가 너무 많죠. 하지만 KF-21은 그 모든 걸 이겨냈습니다. 착륙 시간이었습니다. 기체가 하강했습니다. 활주로에 접근했죠. 속도를 줄였습니다. 바퀴가 지면에 닿았습니다. 완벽한 착륙이었습니다. 제동거리도 짧았죠. 엔진 역분사가 정확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UAE 측 관계자들이 환호했습니다. 퍼펙트.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죠. 중동 언론들이 몰려들었습니다. F-35보다 실용적이다. 알자지라 기자가 그렇게 썼습니다. 실용적.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F-35는 스텔스에 특화됐습니다. 하지만 유지비가 비쌉니다. 정비도 까다롭죠. 부품 하나 가려면 미국 승인이 필요합니다. KF-21은 다릅니다. 유지비가 절반입니다. 정비가 간단하죠. 부품도 자체 생산 가능합니다. 전쟁은 첨단 기술만으로 안 됩니다. 지속 가능성이 필요하죠. 오후 2시 특별한 제안이 왔습니다. 톰슨 씨, 시뮬레이터 체험해 보시겠습니까? 한국 측에서 제안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시뮬레이터실로 들어갔습니다. 실물 조종석과 똑같았습니다. 계기판, 조이스틱, 페달. 모든 게 정밀했죠. 한국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실제 비행 데이터로 만들었습니다. 90% 이상 동일합니다. 시작했습니다. 가상 이륙이었습니다. 조이스틱을 당겼죠. 기체가 떴습니다. 반응이 즉각적이었습니다. 조이스틱을 살짝만 움직여도 기체가 정확히 반응했습니다. 민감하지만 안정적이었죠. 선회를 시도했습니다. 좌측으로 기울였습니다. 균형이 완벽했습니다. 쌍발 엔진의 힘이 느껴졌죠. 한쪽 엔진을 강하게, 다른 쪽을 약하게. 그렇게 회전했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30년 경력이지만 이런 안정성은 처음이었습니다.
급강하를 테스트했습니다. 속도를 올렸죠. 고도가 빠르게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수평으로 전환했습니다. 지포스가 몸을 눌렀습니다. 시뮬레이터였지만 느껴졌죠. 하지만 기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설계가 실전을 고려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10분간의 체험이 끝났습니다. 저는 헬멧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행기가 아닙니다. 철학입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들고 싶었던 평가입니다. 철학? 맞습니다. KF-21은 철학이었습니다. F-35는 지배의 철학입니다. 압도적 성능으로 하늘을 지배하죠. 하지만 KF-21은 협력의 철학입니다. 함께 날 수 있는 동료를 만드는 겁니다. 저녁 무렵 현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 KF-21 사막 테스트 완벽 통과. 중동의 새로운 선택, 태극 전투기. 화면에 KF-21이 사막 위를 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태극 마크가 선명했죠. UAE 국방장관이 인터뷰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한국과 함께 중동의 하늘을 지킬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제 중동의 하늘에는 태극 마크가 뜰 것입니다. 경납고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정비팀이 KF-21을 점검하고 있었죠.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엔진 하나를 분해하고 있었습니다. 모래가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거였죠. 놀라운 건 속도였습니다. 부품을 하나씩 꺼내고 청소하고 다시 조립했습니다. 손놀림이 정확했죠. 6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엔진을 다시 가동했습니다. 문제없이 돌아갔습니다. 옆에 있던 UAE 기술자가 감탄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작업에 이틀 걸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릅니까? 한국 정비사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들었으니까요. 모든 부품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설명됐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수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알았습니다. 구조를, 원리를, 해법을요. 밤 10시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KF-21의 진짜 가치는 성능이 아니다. 신뢰다. 그들은 약속을 지킨다. 기술을 나눈다. 함께 성장한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무기다. 키를 두드리는 제 손이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죠. 창밖으로 두바이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불빛 너머로 내일도 KF-21이 날아오를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그 비행을 지켜볼 겁니다. 한국이 만드는 기적을요. 테스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됐죠. 두바이 사막은 낮에도 밤에도 뜨거웠습니다. 섭씨 45도가 기본이었습니다. 경납고 문이 열릴 때마다 외신들이 흘끔 봤습니다. 또 나오네. 전시용 아니었어? 코웃음이었습니다. 비웃음이었죠. 프랑스 기자가 말했습니다. 한국 애들 진짜 집요하긴 하네. 미국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렇게 매일 띄워봤자 뭐해. 결국 우리 기술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진은 달랐습니다. 말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죠. 그냥 결과로 대답했습니다. 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 경납고에 불이 켜졌습니다. 한국 정비팀이 들어왔죠.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뭐 하는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KF-21의 오른쪽 엔진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통째로요. 왜 엔진을 내립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사막 모래 때문입니다. 미세 입자가 터빈에 쌓이면 효율이 떨어지죠. 확인해야 합니다. 엔진이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2톤짜리 금속 덩어리였습니다. 크레인으로 천천히 내렸죠. 작업대 위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분해가 시작됐습니다. 터빈 블레이드 하나하나를 꺼냈습니다. 연소실을 열었습니다. 연료 라인을 분리했죠. 정밀했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없었습니다.
외신 기자 몇 명이 구경하러 왔습니다. 엔진 분해? 하루는 걸리겠네.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보통은 이틀 걸립니다. 전문가가 해도요. 하지만 한국 팀은 달랐습니다. 4시간 만에 점검이 끝났습니다. 모래를 제거했습니다. 부품을 청소했죠. 마모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립을 시작했습니다. 터빈을 다시 끼웠습니다. 연소실을 닫았습니다. 연료 라인을 연결했죠. 볼트 하나하나를 정확한 토크로 조였습니다. 센서를 재확인했습니다. 2시간 만에 조립이 완료됐습니다. 총 6시간이었습니다. 엔진을 다시 기체에 장착했습니다. 유압 라인을 연결했죠. 전기 케이블을 꽂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돌아갔습니다. 굉음이 경납고를 가득 채웠죠. 문제 없었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6시간? 말이 됩니까? 프랑스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엔진입니다. 당연히 압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게 바로 차이였습니다. F-35 엔진은 록히드 마틴만 건드릴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죠. 문제 생기면 미국 기술자 불러야 합니다. 하지만 KF-21은 달랐습니까? 한국이 만들었습니다. 모든 걸 알고 있었죠. 오후가 됐습니다. 모래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시속 60km였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다들 경납고로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밖에 남았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UAE 장교가 물었습니다. 외부 점검입니다. 모래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확인해야죠. 한국 정비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폭풍 속에서 기체를 덮었습니다. 특수 커버였죠. 이음새를 테이프로 막았습니다. 30분 동안 작업했습니다. 모래를 맞으면서요.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한국팀은 커버를 벗겼습니다. 기체를 점검했죠. 모래가 단 한 톨도 안 들어갔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헌신이었죠. 마치 자기 가족을 돌보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에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UAE 장성이 경납고에 왔습니다. 두 번째 방문이었죠. KF-21 앞에 섰습니다. 기체를 만졌습니다. 날개를 쓰다듬었죠.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기술 냄새가 아니라 땀 냄새가 납니다. 한국 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기계를 만든 게 아닙니다. 신념을 만들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전투기를 팔지 않았습니다. 의지를 팔았죠. F-35는 금속과 전자회로의 집합입니다. 완벽한 기계죠. 하지만 KF-21은 달랐습니까? 이건 한 세대가 버틴 인내였습니다. 기술자들의 땀이었죠. 나라를 믿는 국민의 의지가 날개가 된 겁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저들은 기계를 만든 게 아니었다. 나라의 의지를 하늘에 올린 거였다. 그날 밤 한국팀은 경납고에 남았습니다. 내일 비행을 위해 최종 점검을 했죠. 밤새도록요. 저는 호텔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새벽 3시 한 정비사가 날개 밑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기름이 묻어 있었죠. 괜찮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선배들이 훨씬 더 힘들게 만들었죠. 선배들이요? 네. 30년 전부터 이 꿈을 꿨던 분들이요. 우린 그냥 완성한 겁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30년. 한 세대가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롱당해도 무시당해도요. 그리고 지금 사막 한가운데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엔진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쌍발 엔진이 포효했죠. 출력을 올렸습니다. 50%, 70%, 90%.
최대 출력이었습니다. 엔진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진동도 없었습니다. 한국 팀장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준비 완료입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걸요. 작은 기적들이 쌓였습니다. 6시간 만에 엔진을 재조립하는 기적. 모래폭풍 속에서도 기체를 지키는 기적. 밤새 정비하는 기적. 이 작은 기적들이 모여서 뭐가 됐습니까? 대국의 무기가 됐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됐죠. 계약 발표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녁 8시 하늘이 변했습니다. 서쪽에서 검은 벽이 몰려왔죠. 모래폭풍이었습니다. 바람이 시속 80km를 넘었습니다. 공항이 마비됐죠. 시야 제로였습니다. 긴급 공지가 떨어졌습니다. 내일 시범 비행 취소 검토 중. 미국 대표단이 웃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군. 극한 환경은 못 견디지.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시아 기술로는 무리야. 비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4시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 측이었죠. 비행합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KF-21 예정대로 비행합니다. 비행장에 도착했습니다. 폭풍이 여전했죠. 경납고에서 한국팀이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침착했습니다. 파일럿이 슈트를 입었습니다. 미국 대표가 말렸습니다. 취소하시오. 위험합니다. 한국 매니저가 대답했습니다. 30년 준비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경납고 문이 열렸습니다. KF-21이 폭풍 속으로 나갔습니다. 활주로로 향했죠. 엔진 시동이 걸렸습니다. 쌍발 엔진이 포효했습니다. 타워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기체가 달렸습니다. 모래바람을 뚫고요. 떴습니다. 폭풍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보이지 않았죠. 레이더만 신호를 보냈습니다. 상승 중이었습니다. 관제탑이 긴장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죠. 무전이 들렸습니다. 정상입니다. 기동 시작합니다.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기체가 급선회했습니다. 상승, 하강. 모든 동작이 정확했죠. 믿을 수가 없어. 프랑스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10분 후 착륙 준비였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죠. 기체가 하강했습니다. 모래층으로 들어왔습니다. 고도가 낮아졌습니다. 500m, 300m, 100m. 활주로가 안 보였습니다. 무전이 들렸습니다. 활주로 포착. 착륙합니다. 순간 기체가 장막을 뚫고 나타났습니다. 완벽한 각도였습니다. 바퀴가 지면에 닿았습니다. 쿵. 엔진 역분사가 터졌습니다. 기체가 멈췄죠. 완벽한 착륙이었습니다. 관중석이 폭발했습니다. 와!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방금 뭘 본 겁니까? 폭풍 속에서 비행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죠. 이게 가능합니까? 기술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의지였습니다. 한국의 의지가 하늘을 뚫은 겁니다. 파일럿이 내렸습니다. UAE 왕세자가 직접 나왔습니다. 포옹했죠. 당신은 영웅입니다. 파일럿이 대답했습니다. 기체를 믿었을 뿐입니다. 그 겸손함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전 세계 언론이 터졌습니다. 한국 전투기 사막 폭풍 뚫고 비행 성공. KF-21 극한 환경서 완벽 입증. 일면이었습니다. 태극마크가 선명했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기술이 하늘을 난 게 아니라 한국의 의지가 하늘을 뚫었다.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협상장 앞이었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죠. 긴장된 얼굴들이었습니다. 저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죠. 오전 10시 정각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경호원들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뒤따라 누군가 나타났죠. UAE 왕세자였습니다. 순간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왕세자가 직접 온다고요? 이건 예정에 없었습니다. 보통은 장관급이 오죠. 무슨 일입니까? 미국 대표가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프랑스 쪽도 마찬가지였죠. 왕세자가 상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침착하게요. 앉았습니다. 회의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비서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죠. 단 한 장이었습니다. 왕세자가 그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한국 대표 쪽으로요. 읽어보십시오. 한국 대표가 집어들었습니다. 눈으로 훑었죠. 표정이 변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뭡니까? 뭐가 써 있는 겁니까? 왕세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계약 규모입니다. 150억 달러.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150억 달러. 22조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이 진짜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목, 우리가 36배로 냅니다.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36배라고요? 미국 대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프랑스 쪽은 입을 벌렸죠. 저도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죠. 우리는 한국을 선택합니다. 기술이 아니라 신뢰를 삽니다. 왕세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단호했습니다. 한국 대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세자가 펜을 꺼냈습니다.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힘있게 명확하게요. 한국 대표도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UAE 측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죠. 한국 팀이 일어났습니다. 악수가 이어졌습니다. 포옹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패권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미국과 유럽이 지배하던 시장. 그 철옹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미국 대표가 자리를 박찼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나갔습니다. 프랑스 쪽도 따라 나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죠. 회의장 밖 광장이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대한민국 국기가 휘날렸죠. UAE 장교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을 찾았습니다. 포옹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환호였습니다. 기쁨이었죠. 외신 카메라들이 그 장면을 찍어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왕세자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기를 산 게 아닙니다. 미래를 샀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 세계로 타전됐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0년 방산 분석가 생활.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죠. 22조 원.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따로 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약속을 어겼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켰죠. 그 차이가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오후 3시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한국 방사청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와 함께 갑니다. 혼자 가지 않습니다. 짧았습니다. 명확했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기회를 버렸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필요 없었죠. 저녁이었습니다. 호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두바이 야경이 펼쳐졌죠. 마천루 사이로 별이 빛났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적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산 게 아니다. 한국의 신뢰를 산 날이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제국의 몰락을 봤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목격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국 본부였죠. 톰슨, 보고서 받았네. 심각한가? 심각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무슨 뜻인가? UAE 다음은 사우디입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이집트. 줄을 서고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졌나?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태극기가 보이는 것 같았죠. 게임의 룰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가격과 성능만으로는 안 됩니다. 신뢰가 필요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쏟아졌습니다. 그 별빛 아래 한국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30년을 버텼습니다. 조롱당했습니다. 무시당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계가 무릎 꿇었습니다. 한국 앞에요. 계약 2주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을 직접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KF-21을 만든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11월이었습니다. 서울은 추웠죠. 다음 날 사천으로 향했습니다. KAI 본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공장 앞에 섰습니다. 생각보다 조용했죠.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달랐습니다. 활기가 넘쳤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죠. 이들이 KF-21을 만들었다고요? 팀장이 소개했습니다. 설계팀입니다. 평균 연령 32세죠. 믿기지 않았습니다. F-35팀은 평균 50대였습니다. 20년 이상 경력자들이었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까? 30대가 5세대 전투기를 만들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팀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까? 실패하면 어쩌려고요? 한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매일 밤 악몽 꿨죠. 솔직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선배들이 30년 준비했으니까요. 그 눈빛이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른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저희 목표는 판매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평화입니다. 억제력이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평화? 억제력? 무기를 만들면서 평화를 말한다고요? 하지만 이해했습니다. 강한 무기가 있어야 전쟁을 막습니다. 역설이었죠. 블록 3 준비 중입니다. 팀장이 화면을 띄웠습니다. 스텔스형 KF-21이었습니다. 내부 무장창이 보였죠. 2027년 목표입니다. 완전한 5세 대급으로 만듭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이미 80% 완성했으니까요. 자신감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게 아니었죠. 그들은 KF-21 블록 1을 만들었습니다. 실전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경험이 쌓였죠. 공장 투어를 했습니다. 조립 라인이 보였습니다. KF-21 기체가 3대 있었죠. 작업자들이 움직였습니다. 정밀했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없었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팀장이 가리켰습니다. 벽에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1세대입니다. 1990년대부터 꿈꿨던 분들이죠. 흑백 사진들이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설계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은퇴하셨습니다. 하지만 꿈은 남았죠.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30년입니다. 한 세대가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외국 기술 사오면 됐죠. 하지만 안 그랬습니다.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실을 맺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사천 시내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국 팀과 함께였죠. 소주가 나왔습니다. 건배를 했습니다. 톰슨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젊은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당신들은 제가 잃어버린 걸 가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사명감입니다. 영국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기술로 세계를 이끌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익만 따집니다. 효율만 봅니다. 사명감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불타고 있었죠. 다음 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이었습니다. 귀국 비행기를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비행기들이 보였습니다. 이륙하고 착륙하고 그중 한 대가 KF-21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탑승 시간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았죠. 창가 좌석이었습니다.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이 맑았죠.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적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이 기술로 제국을 세웠다면 한국은 신뢰로 미래를 세우고 있다. 손이 멈췄습니다. 다음 문장을 생각했죠. 나는 이제 분석가가 아니다. 한국의 증인이다.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객관적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목격자였죠. 한국이 만든 기적의 목격자였습니다. 비행기가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영국으로요. 하지만 제 마음은 동쪽에 있었습니다. 한국에요.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죠. 한국은 어땠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미래를 봤습니다. 그들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시작입니다. KF-21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죠. 블록 3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은 6세대가 나올 겁니다.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저는 영국인입니다. 평생 영국 기술을 믿었습니다. 자랑스러웠죠. 하지만 두바이 사막에서 본 그 하루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KF-21은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세대가 버틴 인내였습니다. 기술자들의 땀이었죠. 나라를 믿는 국민의 의지가 날개가 된 거였습니다. UAE가 선택한 건 금속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쌓아 올린 신뢰였죠. 그날 이후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배우고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사막의 하늘 아래에서 태극마크가 날아오를 때 저는 알았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그 시작을 목격한 증인입니다.